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되면서 주민번호를 대체할 환자 개인 식별 수단을 찾지 못한 의료기관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피서철을 맞아 유명 계곡의 자릿세를 받는 상술이 도를 넘고 있어 피서객들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시의회와 대구시가 출범 초기부터 주요 현안 처리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이나 조기퇴직 등으로 일찍 직장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 가운데 제2의 인생을 알차게 준비하는 법 알려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시원한 피서를 즐기기 위해 계곡을 찾았다가 터무니없는 상술 때문에 기분도 망치고 불쾌했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 계곡에 무단으로 평상을 펴놓고 자릿세를 받는 상술, 왜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계곡이 그늘막과 평상으로 덮여 있습니다. 쉴만한 자리는 모두 평상이 차지하고 있어서 계곡에서 물놀이를 즐기려면 어쩔 수 없이 평상 자릿세를 내야 합니다. 이제 전부 다 물건이다. 전부 다 근데 왜 이거 와가지고 경북의 또 다른 계곡에도 평상이 늘어서 있습니다. 좋은 자리는 이미 인근 식당과 펜션이 설치한 평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업주들은 4, 5만 원의 자릿세를 받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어느 건 넣어야 되지, 씻어야 되지, 청소해야 되지. 그런 용도입니다. 그러니까 알바 하나 쓰고 그거 관리하려면 그 임금비 들어간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하지만 피서객들은 계곡을 마치 개인 사유지처럼 차지하고 돈을 받고 있는 게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듣고 오면 짜증나죠. 들으면 알면.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평상을 달라는 대로 주게 되는 거죠. 심지어 계곡 물길을 마음대로 막고 파헤쳐 식당 전용 수영장처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이 오는데 물가가 오는데 어디 앉을 겁니까? 그걸 막 쳐주고 이건 뭐 포크레가 불뜨는 게 파에 적어도 120만 원 더 갚으지. 계곡에서 취사행위는 일절 허용되지 않지만 평상에선 가능하다며 평상 대여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저기 위로 올라가면은 이제 취사랑 수영을 안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딱히 그렇게 하면 어떠세요? 공유지인 계곡에서 자릿세를 받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행정당국에는 단속 근거가 없고 경찰에 적발돼도 1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쳐 해마다 계곡 자릿세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뭐 관련 법규나 뭐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뭐 이거를 제재하거나 뭐 단속을 할 수 있게 계도는 하거든요, 저희가. 도를 넘는 자릿세 상술에 피서객들이 불쾌감을 느끼는 일이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이달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못하게 되자 병원들이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민번호를 대체할 환자 식별 수단이 딱히 없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이태우 기자입니다. 계명대 동산병원은 병원을 처음 찾는 환자의 경우 예약을 받을 때 예전처럼 주민번호를 묻습니다. 지금의 예약 시스템으로는 의료보호 환자인지 장애인인지 등 예약의 필수적인 정보를 주민번호 없이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주민등록번호 없이 그냥 일단은 가예약 잡아놨다가 다시 병원에 직접 왔을 때 우리가 해주는 그런 방법을 취하든지. 경북대병원은 인터넷 예약을 주민번호 대신 온라인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쓰는 아이핀과 전화 인증을 활용하고 전화 예약은 생년월일과 이름, 주소 등으로 예약을 받고 있지만 모두 가예약일 뿐입니다. 경북대병원의 경우 126만 명의 환자 진료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동명이인이 많을 수밖에 없어 주민등록번호 없이 진료 예약을 받는데 어려움이 따르는 겁니다. 만일에 그런 절차에 오류가 생기면은 투약이든 진료나 처치에 오류가 생기고 그게 결국은 또 의료 사고로 연결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알고 정부도 병원만큼은 주민번호 수집 금지를 6개월 유예해 줬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주민번호를 대체할 마땅한 방법이 없다며 한시적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주민번호 수집 금지 대상에서 병원은 제외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태우입니다.
대구시 의회와 대구시가 출범 초기부터 현안 처리를 두고 의견이 맞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힘겨루기 싸움으로 비추어지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구시 의회는 권영진 대구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대구시민 원탁회의 개최가 매우 우려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시민 수천 명이 참가하는 시민 원탁회의가 헌법상 대의민주주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데다 공정하고 중립적인 운영이 가능할지도 의문스럽다는 겁니다. 시의회의 기능을 침해할 여지가 다분한데도 대구시가 시의회와 상의 없이 독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피력했습니다. 시민들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역할 부분을 침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이 문제는 시의회의 동의와 또 협의의 절차를 거쳐야만이 가능한 일이 아닌가. 대구시는 시의회가 우려하는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정하게 해서 전문기관으로부터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 지금 최대한 의회의 입장을 존중해서 의회에 우려하는 바를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아서 원탁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대구시 의회는 또 대구시가 조직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의회가 제안한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등 주요 현안마다 대구시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출범 초기부터 주요 현안마다 대구시 의회와 대구시가 힘겨루기식의 대립 양상을 보이면서 행정력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시민들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 경상북도는 공직사회 부패 척결을 위해 관련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공직감찰을 연중 실시하는 암행감찰단을 운영하는 한편 경북도청 소속 기관과 출자 출연 기관, 단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가족이 해당 기관이나 단체에 채용되는 것을 금지합니다. 가족 채용을 위반했을 경우 도지사가 기관 단체장에게 취소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는데 공개 경쟁 시험을 통해 채용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습니다. 명예퇴직이니 조기퇴직이니 해서 일찍 직장을 떠나는 사람이 많은데요.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제2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고민도 많아지고 있는데 윤영균 기자가 인생 2막 설계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건설회사에서 12년을 근무했던 박준영 씨는 지난 2012년 명예퇴직 공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는 맞벌이는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대안이 될 수는 없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씀씀이나 이런 거를 좀 최대한 줄여야 되고. 당시 나이 47살, 2년을 준비해 뿌려먹는 된장을 개발했습니다. 해외 출장이 잦다 보니 외국인들도 쉽게 한국 음식을 접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결실을 거둬 지금은 18곳의 거래처까지 확보했습니다. 사전 지식은 제가 갖고 있어야 되지 이걸 어떤 사람들한테 의뢰를 한다거나 도움을 받아서는 아마 경쟁성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많이 연구를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97년 평생 직장 개념이 무너졌던 첫 세대였던 장성수 씨. 58세까지 갈 걸로 예상했는데 갑작스레 IMF 끝나고 난 뒤에 명예퇴직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좀 또 퇴직하게 됐습니다. 상당히 만만했죠. 눈앞이 캄캄했던 50살. 전 직장에서 쌓은 지식을 살려 몇 년에 걸쳐 금융 관련 자격증을 따기 시작했고 지금은 퇴직자들에게 재무 관리를 해주고 은퇴 관련 강의도 하면서 직장인이 아닌 직업인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25년 이상 금융에 종사했던 것을 실제 이제 실생활에 저희들이 경험을 했는 거니까 거기다가 또 전문 지식을 또 플러스해서 활용하고 있으니까.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창업 준비 기간이 평균 3개월 정도로 너무 짧다고 지적합니다. 선진국에서는 1년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3개월밖에 안 된다는 것은 그만큼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창업을 하게 된다는 얘기고 이것은 실패로 이어질 확률이 그만큼 또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또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창업지원센터 등에서 충분한 정보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 것도 실패를 줄이는 길이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온천도 아닌데 지하주차장에서 지하수가 솟아오르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 침하 현상으로 붕괴 우려까지 있지만 시공사는 일시적 현상이라며 손을 놓고 있습니다. 장미분 기자입니다.
지은 지 반년도 안 된 포항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에 물기가 흥건합니다. 한쪽 기둥 갈라진 틈에선 끊임없이 물이 샘솟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이 새는 곳이 20곳에 달합니다. 주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이런 과정이 지금 한 달째 진행되고 있는데 계속 진행될수록 물이 더 많이 녹고 있습니다. 예. 이거 불안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거 대책 세워주십시오, 이거. 예? 누가 이거 살겠습니까? 하지만 2달이 다 되도록 시공사는 아무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물이 계속 흘러나오자 주민들은 이렇게 간이 징검다리를 만들어 지나는 실정입니다. 시공사는 장마철 지하수 수위가 높아져 발생한 일시적 현상일 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포항시는 지난 3월 입주 당시에도 지하주차장 10여 곳이 누수 현상을 보였지만 모두 방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틈 사이로 솟는 지하수 유입량이 많아져 주민들이 집안 침하를 우려하고 있는 만큼 정밀 진단 등 보다 구체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상북도는 민선 6기 첫 추경 예산으로 당초 예산보다 4,045억 원 늘어난 7조 3,985억 원을 편성해 경상북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양파 수급 안정을 위한 대책비 4억 7천만 원, 구제역 24시간 대응체제 구축비 1억 5천만 원, 너울성 파도로 피해를 본 울진 해안도로 긴급 복구비 61억 원 등이 우선 편성됐습니다. 경상북도 추경 예산안은 오는 22일부터 시작되는 경상북도의회 제272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네, 추석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벌초 준비하는 분들 많으신데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어떤 걸 조심해야 하는지 이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대원들이 농가 신고를 받고 말벌집을 제거하기 위해 긴급 출동했습니다. 처마 밑에 달린 벌집에 약을 뿌리자 말벌들이 쏟아져 나오고 대원들은 신속하게 벌집을 제거해버립니다. 올해는 한여름의 무더위가 일찍 찾아오면서 주택이나 농가에 말벌이 집을 짓는 사례가 늘어나 주민들도 불안합니다. 내가 뛰려고 몇 번 해도 겁이 나서 못 뛰가지고 지금 뭘 불렀구나. 올 들어 안동 지역에 들어온 벌집 제거 요청 건수는 342건에 달하고 문경도 168건에 이를 정도로 많습니다. 하루에 평균 5건 정도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고 저희들한테 신고를 하시면 저희가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 달도 남지 않는 추석을 앞두고 벌초로 인한 안전사고도 잇따를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됩니다. 벌초 때 안전사고는 벌 쏘임과 뱀 물림, 예초기 사고가 대부분으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벌초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묘소 주변에 우거진 불숲을 확인하여 주변에 벌이나 뱀이 있는지를 확인한 후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소방당국은 벌에 쏘여 구토나 두통, 호흡곤란 등의 증세가 오면 즉시 병원 치료를 받고 벌을 유인할 만한 향수나 화장품 등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벌초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초기는 반드시 칼날 보호 덮개를 부착하고 작업자도 목이 긴 등산화나 보호 안경 등 안전장구를 갖추어야 만약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이달 들어 비가 자주 내려 경북 지역 댐과 저수지의 저수율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오늘 현재 경주 덕동댐의 저수율은 73%로 지난 1일 56.9%보다 16.1%포인트 높아졌습니다. 또 농어촌 공사가 관리하는 73개 대규모 저수지의 저수율도 오늘 현재 평균 70.6%로 지난 1일보다 23.8%포인트 올랐습니다. 지난해 12월 의성에서 발생한 중앙선 화물열차 탈선 사고는 바퀴 부품 파손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화물열차를 전자현미경으로 분석한 결과 바퀴 플랜지의 균열로 바퀴가 깨진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플랜지는 기차 바퀴가 철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설계된 바퀴 가장자리 부분입니다. 은퇴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미나가 대구 경북 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기조 강연에 나선 영남대 이효수 교수는 베이비부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습과 일자리, 복지 연계 체계를 구축해 구직자와 구인 기업 간의 눈높이를 맞추고 관련 법규를 정비하는 등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병탁 경일대 교수는 대구시가 공공기관에서
5060 세대 맞춤형 시간 선택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하는 등 공공부문의 노력을 주문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하민석 경북대학교 총장을 명예홍보대사와 명예법관으로 위촉했습니다. 위촉식은 오늘 오후 2시 대구지방법원장실에서 열렸는데 대구지법이 명예홍보대사와 명예법관을 위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명예홍보대사를 맡게 된 함 총장은 법원의 재판과 행정을 체험한 뒤 블로그와 SNS 등을 이용해 법원을 홍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대구시 교육청은 준공한 지 40년이 지난 학교를 정밀 점검해 5개 초등학교를 재난위험시설인 D등급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3곳은 새로 짓고 2곳은 보수해서 계속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재난위험시설로 지정된 학교에는 관리자를 지정해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하는 등 특별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촬영에 방해가 된다며 지난 2011년부터 3년간 산림보호구역인 울진 금강송 군락지에서 금강송 20여 그루를 베어낸 사진작가 장모 씨에 대해 한국사진작가협회가 중징계할 것으로 보입니다. 양재현 한국사진작가협회 이사장은 사진작가 장 씨의 소행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며 다음 달 이사회에서 징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열차 무임승차가 급증했습니다. 코레일이 새누리당 김일국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4만 7천여 건이던 열차 무임승차 적발 건수가 지난해 28만여 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상반기까지도 14만 5천여 건이 적발돼 연말이면 30만 건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 기준 노선별 적발 건수는 경부선이 17만 천여 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호남선 3만 천여 건, 장항선 2만 7천여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독도의 해양 생태계에서 아열대 어종과 해조류가 늘어나는 등 아열대화가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10년간 독도 주변 해역을 조사한 결과 자리돔과 용치 놀래기 등 아열대 어종이 많이 나타났고 표층 수온이 약 1.5도 올라 동해 평균보다 상승폭이 큰 것으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독도 해역의 지형과 어족 등 생태 환경과 수중 경관을 담은 독도 바닷속 생태 지도를 처음으로 완성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행 대구 경북본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지역 제조업 생산은 전자음향통신이 증가하고 1차 금속과 자동차 부품의 호조로 전년 대비 5.3%로 늘어 전월의 마이너스 1.2%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소비는 대형 소매점의 신발, 가방, 화장품 등의 매출이 큰 폭으로 줄면서 성장률이 6.7% 떨어졌습니다. 수출도 전기, 전자 등의 부진으로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4.6%를 기록했고 아파트 매매와 전세 가격은 상승폭이 축소됐습니다. 농산물 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추석을 앞두고 오늘부터 제수용이나 선물용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와 쇠고기 이력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단속 품목은 육류와 과일, 나물 등 제수용품과 갈비 정육 세트, 인삼 제품과 건강식품 등 선물용품입니다. 농관원은 올 들어 지금까지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판매한 업소 265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4명을 구속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소 189곳은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지난 2월 대구시 수성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업태 위반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업주로부터 현금 13만 원을 받고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은 업주들을 경찰과 관할구청에 150차례나 거짓 신고해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48살 한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연말까지 12,000가구가량의 아파트가 더 분양됩니다. 대구는 반도건설이 다음 달과 오는 11월쯤 달성군 달성 2차 산업단지와 동구 신천 3동에 2개 단지 1,500여 가구를 분양하는 등 6개 단지 5,7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경북은 포스코건설이 다음 달 경산 중산지구에 1,600여 가구를 분양하는 등 6개 단지 7,100여 가구가 공급됩니다. 오늘 14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하는 가운데 경찰이 지역에서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지난 8일까지 2주 동안 지역의 총포, 화약류 취급업소와 사격장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총기 도난과 분실, 불법 유출 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교황 방문 기간 총포사와 사격장의 무기고를 봉인하도록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또 교황 방문 기간 동안 대구공항과 동대구역 등 국가 중요 시설의 순찰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합니다.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